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3월 9일인 오늘 지금 이 현대차의 흐름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마음이 진짜 복잡하실 겁니다.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밀리면 특히 오늘처럼 또 이렇게 이전 저점이 깨지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겁나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날이 기회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자, 근데 제가 방송 전에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매일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네, 때로는 우리가 관찰하고 지켜보는, 맞습니다. 지금 이 관망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쵸. 지금 현대차를 우리가 이 폭락에 겁먹을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사야 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등 흐름에서 매수하지 마셔라. 기다리셔라. 그 이유들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애매한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함에 근접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우리가 또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기준들도 상세하게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대응해 가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부터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구독자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전 매매 편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구독자방 입장 방법은 제가 설명 다 드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하고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입장 먼저 하시고 영상 시청하셔도 되세요. 자, 오늘 영상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한 분이라도 더 방송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내용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 현대차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유, 현대차 때문인가요? 그쵸? 아닙니다. 이거 냉정하게 좀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이 현대차 한 종목의 실적만 보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장이 지금 이 현대차를 때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회사 내부 문제보다 이 외부에서 오는 충격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 전체가 이 중동발 에너지 쇼크 우려를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이 급등한 유가 충격을 막기 위해서 이 국내 유가 상한제 도입 방침까지 언급할 정도로 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원화도 흔들림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장중에 9%까지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 대표 경기 민감주들의 매도세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맞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고, 여기에는 유가가 뛰면은 소비 심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물류비 부담, 원가 부담, 환율 부담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섹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이 하락이 곧바로 이 현대차의 사업이 무너졌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공식 가이던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실적 발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이었죠. 지금 여기 2026년도 가이던스 보시면은 올해 판매 같은 경우에는 416만 대 이상,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에서 2% 정도의 성장과 연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6.3에서 7.3%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같은 경우에도 위에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죠. 413만 8천 대 정도. 전년 대비해서는 2% 정도 증가를 했고, 회사는 올해도 이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회사가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외부 변수가 힘들긴 하지만 올해도 버텨보겠다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안에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이 부분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현대차가 이번 1월 발표에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39.9% 감소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이익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는 미국의 관세 부담 지목이 됐습니다.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한때 적용이 됐다가 한미 합의 이후에 15%로 낮아졌지만, 최근에는 이 한국의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해서 다시 관세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가 냉정하게는 문제가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난 회사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를 흔드는 핵심은 현대차의 단독 이슈보다도 이 유가, 그리고 환율, 미국의 관세 변수,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 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에서 현대차 주주분들께 제일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구간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같은 급락이 나오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최악의 상황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난번 반등 이것도 다 반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지금은 이 공포의 반응에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락이 현대차만의 하락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가 지금 이 에너지 쇼크와 환율 충격을 맞는 과정에서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3월 4일이었죠. 이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가 급락한 다음에 3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의 10% 이상 반등을 했어요. 현대차도 이날 9%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한 방향의 추세보다는 이 박스 안에서 외부 변수에 따른 과격한 변동성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현대차가 뭐 좋아서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무서워서 무조건 던져야 되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사야 될 때가 아니냐? 이것도 분명합니다. 지금 이 현대차가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아직 이 외부 변수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원달러 환율이 더 흔들릴지, 미국 쪽 관세 압박이 다시 세질지,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좋은 종목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급락을 보면서 와, 현대차 싸졌으니까 무조건 담아야겠다, 이렇게 바로 달려드는 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의 격한 반응으로 투기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왜 팔아야 될 때도 아닌 거냐? 자, 이건 제가 앞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현대차, 이 회사 자체의 큰 그림 자체가 부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매 목표도 살아있고, 올해 수익성 가이던스도 제시됐고, 여기다가 지금 이 새만금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기대치들이 주가에 반영된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중심 제품 믹스와 현지화 전략들을 통해서 이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 회사의 스토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 현대차는 우리가 행동보다도 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 먼저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유가겠죠. 이게 진정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장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에서 유가가 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선물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시장도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는 이 유가 급등 국면에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유가가 꺾이지 않으면 이 주가도 한 번의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달러 환율. 최근 변동성으로 1,494원, 1,500원을 위협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원화가 흔들리는 날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같이 불안해지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코스피, 시총 3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주는 결국 더 세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현대차의 주가가 어디에서 버티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장중에 빠졌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올라오는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지금 이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이런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누가 받아가는지,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지 받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좋은 종목은 결국 이 시장이 흔들릴 때 어디에서 안 무너지는지가 가장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현대차를 사냐 마냐,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니까 무조건 사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차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따라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나요? 그쵸? 이 수급의 움직임들, 그리고 실제 이 주가, 가격의 반응, 실제 시장의 안정 신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현대차의 저점의 기준들은 제가 지난주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제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추가 하락 흐름들을 다 보고 나서 누가 그런 얘기 못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3월 5일 현대차 장중 9%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장중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러다가 한 번 더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때 이평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이게 뭔가요? 그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추세 전환의 시작의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맥점들은 결국 지금 이 차트 안에서 61선에 대한 돌파와 지지를 확인하는 구간, 여기에서 안전한 맥점들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61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확인했었던 이 메이저 수급들이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구간.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1월과 2월의 흐름에서 이 박스 안에서의 흐름들을 겪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저점의 기준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보시면 어디였어요? 여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작의 신호, 이 기준들과 이 하단의 저점의 기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매수를 할 만한 자리인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들 보시면은 자, 오늘 반등으로 61선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결국 다시 미끄러지면서 61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61선의 저항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그쵸? 그러면은 지금 다시 또 이 박스 하단까지의 흐름들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매수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여기에서 하단까지 아예 이렇게 눌리는 구간, 여기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거나, 또 내가 이 최저점에 대한 욕심보다는 매수를 하고 나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간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쵸? 지금 이 61선의 돌파와 지지를 확인하는 이 구간에서의 기회들을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쵸? 지금 이 저점을 잡는 매매 기법도 풀어드리면서 우리가 매수할 이 두 가지의 기준, 하나는 과거 확인된 보수적인 저점 구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나오는 구간. 자, 그러면은 현대차 오늘의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 어떤가요? 여전히 지금 이 61선은 저항이 되면서 밀리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뭐다? 그쵸? 이제 이 박스 하단, 우리가 과거 확인했던 이 보수적인 저점 구간에 인접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트레이딩 차트도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이 현대차, 자, 결국 이번 돌파 이후의 조정 흐름에서도 지금 이 큰 추세는 계속해서 지켜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밑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흐름들이 계속 지켜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 박스 하단까지 지지 테스트가 한 번 더 이어질 거냐? 이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 저점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시그널 차트의 신호대로만 따라 하셨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현대차였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요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드렸어요. 그죠? 제가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활용들을 하시고요.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제가 USB에 프로그램 담아놨기 때문에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이 종목은 잘 찾는데 이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신호대로만 따라 하셔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죠.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US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드릴 거고요. 자세한 세팅 방법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쌍두마차를 필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소부장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한 지금부터는 어떤가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은 맞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특정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대치, 자, 이게 상당히 커져 있는 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아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조금만 아쉬워도 흔들릴 수가 있는, 자, 이런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메모리의 수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I 가속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개수는 결국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HBM 늘어난다, 뭐 LPDDR 늘어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자,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핵심만 좀 쉽게 보면은 이 AI 가속기 세대가 바뀔수록 지금 이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총량 결국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전 세대에서는 지금 이 HBM 6개가 붙었다라고 치면은, 자, 다음 세대에서는 이 HBM이 8개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같은 8개라도 이 HBM3가 아니라 HBM4로, 그리고 또 CPU 쪽에 붙는 LPDDR 같은 경우에도 16개, 32개. 결국 이 AI 가속기가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 메모리의 숫자와 성능은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AI 투자,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병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가 계속 가격 협상력, 이 갑의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NCNR,
장기 계약 진행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슈퍼 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살리면 사실상 해결이 될 텐데 이게 공급도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여기가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파를 증설을 하더라도 속도와 규모, 이 구간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램 웨이퍼 캐파는 투자를 해도 바로 안 늘고 이 장비 셋업 그리고 램프업, 이 검증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 쪽 증설 라인, 뭐 예를 들면은 뭐 P4 라인이나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신규 라인, 이 클러스터 투자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장비와 소재, 부품과 유틸리티 이쪽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고방식 하나만 좀 잡고 가보면은 결국 이 하반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질수록 주가는 이번 상반기에 선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이 반영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자, 여기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어디냐. 자, 이건 제가 세 개의 축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PSK라는 기업이 있죠. 이 HBM이 커질수록 결국 이 후공정 장비, 특히 패키징 공정 쪽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과 HBM 확대,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붙을 수 있는 축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정 경쟁력과 미세 공정 축인데 상장된 기업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결국 이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이 미세공정 장비와 공정 기술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즉 이 대형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축은 이 투자 사이클 안에서도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장비 투자 그리고 사이클 동행 축인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상 이 주가의 현재 자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기업들을 볼 때 지금 이 삼성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올리고 이 라인을 땡기면 이 장비주에서는 결국 실적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이미 차트가 움직였든 이제 막 움직이든 이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너스 체크로 가져가야 될 게 반도체 팹에서 진짜 돈이 되는 꾸준히 도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케미컬과 유틸리티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화학물질 중앙공급 시스템 같은 영역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공급, 이송, 혼합, 폐기까지 자동화로 묶는 인프라기 때문에 이 라인 증설이 진행되면은 함께 따라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양 ENG나 STI 같은 쪽은 이 공장 증설의 뒤편에서 같이 돈 버는 구조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소부장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월봉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가져간 금액만 외인들 5천억의 순매수를 가져갔어요. 특히 지금 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전고를 돌파하는 시도들이 이제 한 텀 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약 외국인들의 비중이 3달 동안 14%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2026년도 상반기 꼭 담아야 될 소부장 종목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100% 무료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도 체크하셔야 될 종목 3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방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정보와 시장 대응들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소부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제가 작성해 놓은 글들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이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파란색으로 색깔 있는 링크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이 링크 누르면 무슨 일 생길까봐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입장하시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바로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운영하던 카톡방이 어떤 분이 신고해서 정지가 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옮겨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독자님들 좀 확인하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3,101명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입장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방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구독자님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잠깐 보시면은 이분은 확인이 되신 분이고 이분도 확인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해드리면은 내용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3,103명으로 늘어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서칭을 하면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집중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단기 종목으로 이 매수 매도 전략 가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 채널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고 나서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구독자방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 1년이 됐든 저랑 같이 해 가실 거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링크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에 있는 링크로 입장을 하셔도 되세요. 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 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정보도 공유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1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신 부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 이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상의 이 공부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뭐 캔들의 흐름들, 이평선 같은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거 저도 지금 27년째 투자를 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정보 비용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책도 수십 권 투자하고 겪어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수익 매매 정도의 영역만큼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도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제가 만든 신호 차트 보시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가 뜨면은 팔면 되고 또 매수가 뜨면은 사면 되고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신호 차트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이상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모아 가셔도 되고요. 이런 매도 신호가 뜰 때 파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원익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뜨면은 사시면 되고 매도 뜨면 팔면 되고 매수 뜨면 사면 되고 매도 신호가 뜨면 팔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호들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손절의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이런 큰 수익 구간들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USB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은 지금 이 USB도 받아 가시고 이 세팅 방법도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서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 매매 기법 자료, 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 이런 추세 전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 추세가 전환이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타 매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공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급등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건 절대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따로 정리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해 가시는데,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무실 오셔서 이 USB 프로그램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이라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꼭 받아가세요. 지금 영상 보시느라 투자하신 시간들 꼭 보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장 특이사항들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발생되면은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이사항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